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어저께 제가 원래 댓글 검토로 이렇게 해놓는데 댓글 이렇게 쭉 보니까 의외로 좋게 써준 분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댓글은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좋게 써주는 분들도 많아서 나름 뭐 또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취지가 좋으니까 좋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벌써 한 6년 동안에 한 1억 넘게 썼어요. 남들은 이거 영상 올려가지고 어디 돈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더 하는 줄 알았는데 돈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건 하나의 액티비티지. 말하자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단체라는 걸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도 뭔가 행위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 행위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익이 되거나 좀 도움이 되는 얘기, 이렇게 돼야지 않겠나. 그러니까 영생의 어떤 그 방향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양질의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재밌으면 많이 보고, 또 누구 욕해도 많이 보고, 약간 좀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보니까 일단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경도돼 있잖아요, 많이. 예? 누구 욕하면 많이 보고, 좌파나 우파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는 친일파네 뭐네. 다들 그냥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원웨이인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 같은 사람들도 좀 있어야, 진짜 그냥 돈 안 되는 얘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듣고 싶으시는 분은 듣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돈 버는 거 단 10원 한 장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비 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비. 예, 금양에 전 홍보이사 박순양 이런 사람들처럼 돈 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없어. 저는 그냥 묵묵하게 제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제 직분을 다하고, 끝나서 남들은 이렇게 술 한잔 할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와서 좋은 얘기 해주는 걸 내 마음에 보람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 왜냐면 오늘 좀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재미나더라고. 되게 그 박순혁 그분 영상도 되게 재밌고, 배터리 아저씨 얘기도 되게 재밌고, 저렇게 재밌는데 내 영상 누가 봐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게 보고 있으니까 참 보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래요. 오늘 내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수수료. 우리가 이제 모든 수수료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수수료가 있고, 복비라 그러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수수료, 은행 수수료, 증권 수수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수수료라는 개념이 사실은 원래는 뭐였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삥이야, 삥. 예, 삥.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수수료인데, 어떻게 보면 삥이에요. 누가 이 골목에 앉아가지고, 야,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통행세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원래는 수수료라는 얘기지. 왜 이게 수수료가 되느냐. 이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주가 소작농들한테 뭘 받잖아요. 산물에 몇 프로 이렇게 받고, 세금을 내라. 나라도 세금을 내잖아요. 10분지 1을 내라. 11조 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수료의 개념으로 처음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수수료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수수료가 뭐였냐면 통행세의 개념. 야, 여기 내가 맡고 있는데 네가 그냥 지나가면 돼? 내야지. 왜? 이 맡고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우리가 길이라는 게 다 험악한 자연이었잖아. 와일드, 세비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길이 좀 생기니까 다음 가는 사람들이 좀 편하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고생해서 이거 좀 여기 정리 좀 해놓고 네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안심 장치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야, 너 통행세 내. 이 통행세는 뭐냐면 내가 너의 안전을 개런티 해줬다. 너의 세큐리티를 내가 개런티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 비용을 좀 내야 되겠어.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이야. 원래는 통행세의 개념, 그 수수료라는 개념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지주가 이제 또 내가 땅을 이제 개간을 해놨잖아, 대대로. 원래는 땅이 없었겠지. 땅이 없고 다 뭐였겠어요? 그냥 뭐 들판이었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뭐 내가 누굴 데려와서 뭐 개간을 시켰든 뭐 했든 소작농들이 눈을 딱 뜨고 태어나니까 땅이 개간이 돼 있는 거야. 너는 거기서 땅을 개간하면서 너는 나 때문에 편하게 개간한 거 아니냐. 우린 선대에 이걸 다 물려받아서 이 땅을 이렇게 좀 농사 짓기 좋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관리를 해놨으니까 이 관리에 대한 비용을 네가 내야지. 이런 개념으로 지주들이 이제 돈을 뜯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아지면 이제 그게 횡포가 되는 거겠지. 그게 적당하면은 내는 사람들도 그래 내가 뭐 사실은 오다 가다 없던 사람이었는데 길거리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곡물 같은 거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재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개간돼 있고 농지로 딱 개간돼 있는 데서 하면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내가 농사밖에 모르는데 밥도 먹고 살고 좀 열심히 하면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좀 주고 나도 좀 받겠다. 어떤 하나의 어떻게 뭐랄까요? 시설 사용료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작농들은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농경사회가 끝나고 어떤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건물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렌트를 내는 개념이 되었다가 자본가한테, 그러니까 지주에서 자본가로 바뀌겠지. 예. 그리고 자본가에서도 바뀐 게 이제 뭐냐면 이제는 금융의 시대가 가다 보면서 이제는 자본가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예전엔 우리가 금융기관이 없었을 때는 자본가들한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뭐 꾸러 다니고 뭐 동네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꾸러 다녔을 하고 돈 꾸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렌트를 냈을 거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융기관한테 이제 렌트를 내고 수수료를 냈을 거란 말이지. 뭐 빌리는 이자라든지 그 이자들도 다 수수료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다 수수료입니다. 돈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얼마의 이자를 내야.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끼리 어떤 수수료의 개념도 결국은 이제 그런 개념이겠지만 이제 또 넓게 생각하면은 이 수수료라는 개념은 사실은 패권국가 이제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는 것이 있잖아. 달러를 우리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예를 들면은 기축통화가 돼서 누리는 혜택이 상당히 많잖아. 예를 들면 일본도 사실 준 기축통화고 우리가 일본, 뭐 유로, 마르크는 없어졌지만 뭐 옛날에 있었죠. 마르크화나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 기축통화가 됐더래. 그리고 달러는 완전히 기축통화. 그래서 난 기축통화가 뭐냐? 환전 수수료가 없는 거야. 환전 수수료가 그냥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가서 달러 쓰는데 물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달러를 이제 그 현지 돈으로 바꿔서 이제 쓰게 하죠. 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좀 정정이 불안하거나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그냥 쓰길 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또는 뭐 이런 나라,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은 달러가 더 난 거지. 왜? 자기 나라 화폐가 불안하니까.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 달러를 비롯해서 준 기축통화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환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안정성을 가진 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수료가 안 된다는 건 뭐야? 내가 수수료를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오히려 내가 환전 수수료를 안 낸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수수료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돈을 그냥 집에서 쓰던 돈을 예를 들어 미국이란 사람들이 아리조나 내가 출신인데 아리조나에서 돈 쓰던 거를 그냥 들고 하나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돈 막 쓰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더더군다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 가면은 오히려 덤을 얹어줘가지고 돈을 바꿔줘. 왜? 어제보다 오늘이 아르헨티나 화폐가 더 떨어지니까 반대로 내 화폐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일주일 전에 아르헨티나를 입국했다. 그럼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주일 전에 가지고 있던 달러의 가치보다 여기가 더 오르니까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돈을 번 거야. 돈을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수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이 인류가 결국은 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잠깐의 공산주의 사회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냥 머리털 나고 인간이 뭔가 태어난 건 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사고 팔고
내가 없는 거를 뭘 화폐로 사고 팔든 물물교환을 하든 결국은 다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것이 봉건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자본주의 사회였어. 봉건시대도 몇 개 있었단 말이지. 노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잠깐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잠깐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는 자본주의 역사야. 그럼 자본주의 역사의 개념은 뭐냐? 결국은 수수료의 역사야. 왜 수수료의 역사냐? 자본주의 역사는 결국 경험주의 역사니까. 왜 경험주의 역사냐? 정복의 역사고, 그리고 또 뭐야? 객척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먼저 나의 선대에서 뭔가 시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 주냐? 페이버를 줘야 된다. 페이버. 이익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이익을 준다는 개념이 바로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과 편리함을 나한테 준 거지. 그 선대에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내가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국민은행이 뭐 몇백 조씩 가지고 있는 거야. 일단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 규모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도 들겠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가 권력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KB가 고맙지. 왜? 내가 돈을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돈을 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내가 만약 그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해야 될 의지가 생기거나 자유가 생긴다면 뭐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유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수료라는 거는 사회가 안정되고 뭔가 남이 또는 어떤 시스템이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사회에서만 수수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수수료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냥 완전히 원시사회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지. 공산주의 사회는 세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뒷돈이 있는 거지. 왜? 인간의 원래 원시적인 상태는 자본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버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내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해상충이 생기면서 결국은 뭐가 돼?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나한테 뭔가에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뒷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암시장이 생기고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세비지의 상황, 원시 상황에서는 수수료가 있을까 없을까? 수수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을 갖다 죽여서 그걸 뺏어버리니까 이 수수료라는 개념이나 이 자본주의 개념은 오히려 우리를 원시 상태의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시 상태에서 제가 내 걸 가지고 싶어. 아니면 내 노동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나를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거나 나를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뭘 억지로 막 시킨단 말이야. 그런 어떤 공포심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수수료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얼마씩 주면은 내가 그 일을 해준단 말이지. 굳이 뭐 나한테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려면 내가 쟤를 막 뭐 밤에 가가지고 뭐 잘못해서 몽둥이로 때려서 걔한테 뭘 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고 걔의 어떤 이용료를 내가 내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개념은 화폐하고의 개념하고 또 틀린 거지. 화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들고 있는 걸 그 사람한테 주고 내 소유물로 받는 건데 수수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행료의 개념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권력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권력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국가하고 그러지 않은 국가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수수료의 개념이다. 그리고 기축국가 통화국가하고 기축국가 통화가 아닌 국가의 사이에서도 결국은 이 수수료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제목을 수수료의 개념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수수료를 자꾸 아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안 지불하고 뭔가를 자꾸 누굴 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또는 내가 정당하게 예를 들면 누굴 불렀어.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굴 부르려면 술이라도 한잔 사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밥이라도 사주고. 그냥 부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한테 왜 그냥 가서 뭘 하지? 재미로? 도와주러?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냥 말하자면 수수료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용이라는 것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개념이야. 그게 뭐 금융기관 같이 그런 기관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사인들 간의 문제든 간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개념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엄연히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이 권력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정치도 똑같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수수료의 개념 세상에 공짜로 내가 누군가에게 노동을 받거나 또는 어떤 대신 뭔가의 어떤 행위를 하게끔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지. 반드시 뭔가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그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원활하고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부자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되고 또 그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사실 이 금융이라는 것이 참 되게 오묘하고 요즘은 금융을 대부분 다 이제 뭐 증권, 뭐 2차전지 또는 뭐 반도체 뭐 무슨 주식 사라 뭐 이런 걸로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의 원래의 뜻, 원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근데 원래 이 금융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자본주의의 개념, 우리가 상거래의 개념과 이 권력의 개념을 같이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 왜?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화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화폐라는 것은 정부라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부라는 것은 원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라는 것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가 있는 게 제일 좋아가 제일 환상적인 상태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누구 있는 놈이 자꾸 횡포를 부리거나 또 어떤 놈이 막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누가 막아줄 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주는 이 어떤 대가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거를 누가 가운데서 측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정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화 그리고 화폐의 역할이란 말이지. 근데 이 화폐와 통화의 개념이 바로 금융 개념의 핵심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융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기가 힘들죠. 예, 물론 뭐 부동산으로만 부담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또한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내 돈 현금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딱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없지. 대부분 다 뭐래요?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대출은 누구한테 받아? 금융기관에 받는단 말이죠. 금융기관에서 뭘 주고 받아? 이자를 내고 받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내고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수수료의 개념, 누군가 에이전트의 개념, 누군가를 쓴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지만 이걸 너무나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더 적극적으로 수수료의 개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써야 되겠다. 그거에 전문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더 강력하게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국인데 저게 무조건 나쁘구나. 또는 뭐 로마나 뭐 이런 나라들이 패권국이란 나를 뭐 침략하고 나한테 뭐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거구나. 정부라는 것이 나를 뭐 이렇게 뭐 강제하고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왜? 강력한 정부라든지 그런 패권국은 또 좋은 게 있어. 왜? 안정을 만들어주잖아. 시큐리티를 보장해주잖아. 그래야 뭔가 생겨. 자유로운 상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사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수료라는 개념은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의 개념 확보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내가 뭔가를 더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2차, 3차적인 어떤 뭐랄까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나는 누군가를 쓸 때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이 수수료의 개념을 절대 우리가 싸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상품은 싸게 사도 좋은데 서비스는 비싸게 사는 게 좋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에요. 꼭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